하러 나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톤을 뿌려요. 아, 제 동생이 지금 의사인데 네. 월급 하나로 아이폰 못 사요. 의사인데요. 예, 의사예요. 최고의 경제 위기로 달려가고 있어요. 40% 넘게끔 투표를 받아요, 이 사람이.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여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터키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나라 튀르키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가가 작년보다 85%나 오르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화폐인 리라화 가치도 10년 내내 하락 중인데요. 튀르키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 배경에는 무려 20년째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 에르도안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최악의 경제난에 빠뜨린 그가 여전히 지지를 받는 이유를 튀르키예 출신 한국인 알파고 신하 씨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파고 신하 씨이고요. 한국에 온 지 한 거의 이제 19년 차, 20년 차 저도 이제 계산이 깨졌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 아니에요. 아, 네. 저 한국인입니다. 그러네요. 네, 제 발을 자르시면 여기 이제 피가 나갈 거잖아요. 네네. 바닥에다가 대한민국 만세 쓰일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그 터키가 네. 작년에 국명을 변경했잖아요. 네. 원래 터키였는데 이제 튀르키예 예. 나라명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설명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거 신기한 건데 질면조를 터키 상인들 이제 그분들이 유럽에다가 확산시켜서 그러면 이 동물이 누구한테 왔어? 터키 상인들한테 왔어. 기존 없는 동물이니까 네네. 이 상인들의 나라 이름을 말아야겠다고 해서 터키. 터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나라 이름이 먼저지 질면조는 네. 후자인데 부자인데. 시간 흘러가면서 그리고 튀르키하고 서양 국가들의 지금 사이가 좀 나빠지면서 터키를 좀 약간 비하하는 차원에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약간 튀르키예 국민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표현하라. 근데 이제 에르도안이 민심이 떨어질 때는 하나의 좀 약간 카드로 그걸 꺼냈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유엔에다가 신청을 했고 각종 나라에 있는 공항들에다가 얘기하고 나라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저는 우리의 약간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네. 국명을 바꾸겠다. 근데 20년째 권력을 잡고 있는데 왜 그때 안 했냐? 왜 지금 했냐? 지금 이제 민심이 떨어지는 위기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튀르키예 물가가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은 물가가 폭등했다면서요. 지금 튀르키예는 공화국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경제 위기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웃긴 건데 폭등한 거 아니고 네. 잠시 폭등해 보이긴 한데 다시 이거는 다시 하락. 폭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달러 상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꾸 튀르키예는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튀르키예 리라 기준으로 보면 오케이 물가가 폭등한 건데 폭등한 건데. 외부에 있는 통화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튀르키예는 물가는 지금 떨어지는 건데 1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1달러가 1리라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1달러는 26리라를 넘어갔습니다. 거의 10배 이상 네, 된 거네. 10년 안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생활을 힘들어하죠. 너무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월급 하나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못 먹고 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제 동생이 지금 의사인데 네. 거기서 제 동생이 받은 월급 하나로 아이폰 못 사요. 의사인데요. 의사 월급 2개 정도 합쳐야지 아마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실감이 났죠.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근데 정부가 보통 물가가 상승하면 통제하려고 뭐 여러 뭐 정책을 이제 뭐 대안이나 이렇게 예. 좀 강구하고 이렇게 펼치잖아요. 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네. 지금 이제 이미 발을 잃은 거예요. 발을 가서 여기에다가 깨매도 이걸 이제 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정부는 2016년 이후로부터 이제 독재의 길을 선택을 하면서 많은 해외 업체 아니면 국내 업체가 터키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떠나고 있어요. CJ 튀르키예 가서 영화관을 헐값으로 샀거든요. 네. CJ 입장에서 아 우리 너무 헐값으로 샀다. 근데 그 사람들 이미 터키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누가 한 번 와서 누가 좀 사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터키에서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업 입장에서. 왜냐면 그 기업이 정부로부터 낙인찍혔거든요. 언젠가 나의 기업을 정부 와서 몰수할 수도 있는데 돈 안 주고 차라리 외국인이 와서 돈 주고 사가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경제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희망 메시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없어요,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방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터키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뭐 2010년대까지는 굉장히 경제 성장을 잘 이룬 나라. 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에르도안이 왜 아직도 인기가 있는 질문은 똑같은 건데 에르도안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는 튀르키예에서 공항 수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터키 항공사. 터키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탄다는 자체가 나 부자야? 비행기 타본 적이 있어. 근데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2002년 이후로부터 경제 성장이 너무 빠르게 이제 진행됐거든요. 네네. 국민 보기에는 야 우리는 예전에는 비행기 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에 타본 적이 없는 거 아니고 비행기를 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비행기 타네. 갑자기 공항도 뭐 우죽순으로 생기고 예.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니까. 메메 심색이라는 분이 사실은 에르도안이 정권 초기 시절 때 재정부 장관으로 좀 활용을 했었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인정받은 금융시장에서 네. 핫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터키 경제가 확 올라갔거든요. 에르도안한테 지시를 안 받고서 튀르키예 경제 정책을 깔았거든요. 근데 2016년 이후로부터 에르도안이 독재의 길을 선택하면서 자꾸 이분이 와서 가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외국 자본이 나갈 겁니다. 근데 에르도안 보기에는 나라가 충분히 발전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2016년에 다 해임됐어요. 2010년 이후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선거에 들어가니까 야 우리 옛날에 친구였어. 다시 와 하니 다시 예, 이제 왔어요. 복귀한 거예요? 네. 그 다른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 사실 분위기가 자유로웠는데 신기하게도 튀르키예는 프랑스처럼 국교가 없어요. 그쵸, 다 세속주의죠. 예. 그리고 불과 에르도안까지만 해도 히잡을 쓰고 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금지였어요. 그쵸, 왜냐하면 종교 분리 네. 사상이고 그 프랑스도 비슷한 맥락이죠.
최근에 에르도안이 약간 좀 다시 바꾸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직도 자유롭긴 자유로워요. 근데 뭐가 그러면 최근에 와서 불편하냐? 이제 일부 이상한 언론사들 탄생했고 그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슬람 문명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저격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격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터키 방송국에서 너무나 쉽게 뭐 무신론적인 토론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아니면 오스만 제국을 까는 토론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네네. 지금은 누가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거 한다. 이제 규탄의 소리가 나오고 그 사람이 활동이 불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다 상징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게 없는데 일단 술. 예전에는 술을 몇 시에 언제든지 구매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밤 10시 이후로부터는 술 못 마셔요. 아니 술 못 마시는 거 아니고 판매가 금지지 10시 이후에는 술 마시고 싶다. 수가 없는 뭐 예를 들면 거네. 한국에서는 지금 12시 밤 1시에 편의점에 가서 이제 맥주 한 캔 그쵸. 살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10시 이후에 금지고 마시고 싶으면 나이트클럽 가거나 아니면 바 가야 돼요. 아 그래도 나이트클럽 있네요. 물론 이 튀르키예 나이트클럽 얼마나 유명한데 튀르키예는 유흥의 메카입니다. 근데 에르도간이 그러면 그 약간 이슬람화 정책 같은 거 펼치고 있네. 야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이슬람화 정책을 본인의 사상, 본인의 이념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오직 민심이에요. 에르도안한테는 예를 들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자익 생각이 필요하다. 아니면 극우익 세력이 필요하다. 그럼 에르도안은 그쪽으로 가요. 그렇죠. 에르도안이 오직 포퓰리스트. 에르도안의 별명이 21세기의 술탄이라고 네.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보기에는 21세기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회장. 왜냐면 에르도안에 본인 말이 있어요. 본인 입에서 얘기했어요. 아 나 이 나라를 기업처럼 다스리고 싶다. 다스리고 싶다. 이러한 정치인의 그 뭐지 그 캐릭터가 없었어요. 터키 공화국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20년 정도 집권을 했는데 지금은 당선되면서 또 이제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자꾸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그 개선 그 무한 오한이에요. 사실은 에르도안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대통령 아니었어요. 2002년 때는 정권을 잡을 때는 국무총리였고 총리. 예, 그 네. 당시에는 튀르키예에서는 실권자라는 말이 실권자이라는 말은 국무총리였어요. 대통령은 상징적인 거예요. 일단은 총리니까. 에르도안이 국무총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네. 물론 에르도안이 거기에다가 자기 절친을 보냈긴 했는데 이제 그 절친의 임기가 끝났어요. 본인도 이미 국무총리를 3번 했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자기 직접 만든 법에서는 국무총리 3번이에요. 그러면 난 헌법을 바꾸는 거 어떨까? 헌법을 거치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자리로 가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헌법에서는 대통령 2번만 선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에르도안이 이렇게 말했어요. 2번인데 임기를 채워야 돼. 나 이번에는 5년 안 했잖아. 4년 반 했잖아. 그럼 이거 무효야. 사실 정리를 하자면 예.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는 에르도안이 임기 5년을 마무리하고 하는 선거가 아니고 조기 선거였어요. 그런 초기 선거. 근데 말은 적이지 뭐 딸랑 5개월 6개월 그쵸, 정도는 그쵸. 적이에요. 그러면 항상 4년 하다가 그렇죠. 뭐 똑같은 네. 방법으로 이제 무한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는 지금 71세예요. 이미 건강이 안 좋고 지금으로는 에르도안이 자기가 아니고 이제 아들 아니면 사위한테 그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 이제 5년 신호가 뒤에? 있어요. 예, 5년 뒤에. 그 기자들을 감옥에 보낼 만큼 언론 탄압도 되게 심하더라고요. 혹시 알파고님도 한국으로 귀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저는 있을까요? 한국을 기여한 이유는 한국을 사랑해서 그렇고요. 네. 숫자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던 숫자는 200명
기자가 감옥에 있고 감옥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도망가요. 가거나. 예. 그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100명 이상은 우리 회사 사람이에요. 제 선배들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때 알파고님은 그러면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야 사실 나는 에르도안을 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한국 특파원이니까 나의 의미가 뭐예요? 한국에 있는 사건들을 튀르키예 말대로 쓰고 튀르키예 보내는 건데 깔 일도 없어요. 근데 네네. 문제가 뭐냐? 제가 그 언론사 직원이니까 직원이니까 그냥 아예 거르지 않고 그냥 아니 에르도안이 똑똑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 언론사가 이 알파고한테 물어보면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럼 자기 선배들 감옥 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겠어? 그럼 알파고도 없애버리자 해서 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무궁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중동에 있는 이러한 피민주주의적인 걸로부터 이제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을 했군요. 한국으로 이제 귀화한 이유는 형제의 나라라서 그런 거죠. 무슨 형제 나라예요? 나의 조국이에요. 아 조국이라고요? 네, 나 조국입니다.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터키한테 물론 한국도 형제 나라긴 하지만 형제가 많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신 적 있어요. 튀르키예는 일단은 민족이 네. 덜걸이거든요. 네네. 덜걸이 뭐냐면 이제 동양에 있는 북방 어랑케 북방 중에 뭐 네. 터크메니스탄 이쪽도 네. 다. 그래서 이 덜걸이 당나라한테 멸망당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서 나라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혈통적으로는 형제가 있어요. 진짜 찐 형제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좀 약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형제가 생긴 거 있어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파키스탄 사람들 돈을 많이 보냈거든요. 니네들 우리는 지금 영국한테 독립하지 못했는데 니네들 마저 해방을 잃지 마. 니네들 좀 독립해라라고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형제 나라고 아무튼 등등등. 뭐 요약하자면 한국도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형제가 많다. 네.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품이 너무 넓다. 다 안아줄 수가 있다. 네. 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형제나라 사업을 좀 약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뭘 하면 형제들 나올 거예요. 만들기 나름이니까. 다시 에르도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에르도안 그 대통령이 사실 센발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크롱 대통령에게 뭐 정신병 걸렸다, 뭐 뇌사에 빠져 있다. Macron'un zihinsel noktada bir tedaviye ihtiyacı var. Öncelikle bir akli noktadan kontrol.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사르코지도 더 심했어요. 아 그렇죠. 예. 그거 알죠? 튀르키예에서는 욕 중에 하나는 사르코지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야 사르코지 같은 놈아. 야 그런 심한 욕을 왜 해? 아 진짜요? 몰랐죠? 오 사르코지 예전에 프랑스 대통령이거든요. 네. 욕으로 쓰고 있군요.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 뭐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도 약간 좀 센 발언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세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 있는 지금 국무총리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네, 제 보기에도 너무 착해 보여요. 네. 이 사람은 나치의 후예다. 오. 야 네덜란드는 나치한테 당했던 나라지 뭐 무슨 나치의 후예야. 특히 유럽에서는 약간 나치 발언을 하면 굉장히 에르도안 많이 써요. 위험하거든. 나치의 후예다. 독일에서도 그 독일은 기본이에요. 독일 독일은 기본으로 까야 되고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는 반찬이에요. 아 Das werden wir nicht akzeptieren. Das haben wir auch unseren französischen Freunden sehr deutlich Gerçek manada faşistsiniz. Siz gerçek manada Nazi'nin adeta zincir halkalarısınız. 그러면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나요? 네. 야 역시 욕을 했어. 내가 한국어는 좀 살짝 비슷한 건데 누가 지금 우리 옆 국가들을 욕하면 기분이 좀 약간 시원시원한 약간 할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요. 민심 떨어질 때는 야 독일이 우리를 질투해. 프랑스가 제일 질투하는 나라는 튀르키예야. 혹시 그러면 튀르키예 질투하나요?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대선에서 사실 에르도안이 패배할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깡통 캔만 넣어도 네. 에르도안이 이길 것 이길 같다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간신히 이겼죠.
경제 위기하고 치진이에요. 왜냐면 치진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고 아, 네네. 군대를 안 보냈거든요. 네네. 군대 동원이 안 됐고 근데 그 대지진 일어난 원인에서도 그 에르도안 잘못도 있다고 들었어요. 에르도안의 경제 정책을 보면 경제 중심이 건설업이에요. 그 건설업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 법안들은 눈 감기가 시작했어요. 그냥 모든 전차를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렇죠, 건물 그렇죠. 이렇게 예. 그냥 마구 지워버렸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지진을 통해서 이제 다 무너졌는데 어느 거의 정도 도시로 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에르도안 이전에 지어진 든든한 건물이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고 옆에 있는 건물 다른 때문에 건물들 때문에 애도 무너졌어요. 이게 다 그래서 무너진 연쇄적으로. 건물을 12,000개라고 해요. 여러분 12,000개. 12,000개 너무 큰 숫자예요. 너무 큰 숫자죠. 예. 그래서 에르도안이 언론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역전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 어느 정치인도 뭘 할 수가 있는 지진 아니야. 이거는 21세기의 재앙이다. 재앙이다. 어차피 지진이라고 하지 말자. 이건 단순히 지진 a니야. 이거는 그 어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뭐 대응할 수가 없었어. 사실은 뻥이죠.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그 엘도안 당선되고 나서 그 리라와 엄청 내려갔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거는 금리를 올려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르도안의 아싸리 네네. 내가 튀르키예 경제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나 아니고 서양 세력이야. 내가 지금 금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는데 무슬림이 어떻게 금리를 가지고 높일 수가 있겠는가 하고 오히려 좀 약간 그 국민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비난을 좀 약간 줄이려고 오히려 금리를 그동안 낮췄어요. 그 무슬림을 언급하셨는데 그 얘기 이자가 있죠. 금지예요 이슬람에서. 아예 예, 술 마시는 거가 금지되듯이 경전에는 이자가 금지다라는 말이 너무나 뚜렷하게 명시돼 있어요. 돈을 무역 없이 돈을 벌게끔 하는 자체가 금지예요. 돈 벌려면 무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자는 그 무조건 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붙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슬람 율법으로는 인간이 게으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금지예요. 네네네. 그리고 빈부격차를 만드는 제도이니까 엘도안이 금리를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제 책임자들이 반대를 안 하나요? 반대를 했는데 뭐 하겠어요. 지금 원래 중앙은행은 이제 좀 약간 독립적인 기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몇 번 잘렸어요. 항상 새로운 사람을 안 치고. 그리고 에르도안이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 있으면 야, 나 경제를 알아. 내가 나 더 잘 경제 알아. 출신이야. 에르도안의 명언이 있어요. 나 경제학에 책을 썼어. 실제로 썼어요? 안 썼어요. 알겠습니다.
Çok mutluyuz. Hak ettiğini düşünüyoruz. Olması gereken buydu. Bu ülkeye başka birisi gelemezdi. Halk bunu tercih ediyorsa en büyük Tayyip Erdoğan diyorum. Ben de onu her türlü destekliyorum. 외부에서 봤을 때 에르도안이 왜 계속 대통령이 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터키의 국민들은 왜 계속 에르도안을 지지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에르도안이 뭐 많으면 5%, 작으면 2, 3% 정도 투표를 훔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일단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영상들이 나왔어. 투표 당시에는 대놓고 이제 AKB 지지자들이 투표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야당 쪽에서 말리려고 하다가 네. 경찰이 와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거든요. 분리하랬어요. 에르도안 지지자들은 경찰까지 내렸어요. 당선을 불법으로 당선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지진대 일어나고 경제도 위기인데도 40% 넘게끔 투표를 받아요, 이 사람이. 그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에르도안을 지지 않느냐? 하나는 튀르키예 국민의 이런 정서가 있어요. 우리는 600년 동안 세계 대륙에서 말 타고 정의를 베푸는 민족이었는데 무슨 뭐 세속주의니 뭐 무슨 민주주의니 공화국이니 이런 서양에 있는 쓸데없는 개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루저, 우리는 진리인데. 예, 우리 이렇게 루저라 만들었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그 튀르키예 민족의 좀 약간 향수라고 해야 되나? 제국 향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약간 오스만 제국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지 못할 거라는 건 본인도 아는데 그래도 해보는 부활하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약간 국뽕 같은 그렇죠. 정확한 개념이네요. 국뽕이에요. 얘들아, 우리는 뭐 무슨 공화국이야, 무슨 민주주의야. 우리 예전 제국이었잖아. 제국이었는데. 니네들은 나를 밀어주면 내가 니네들을 예전에 그렇게 훌륭했던 시절처럼 살리게 해줄게.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 뭐냐? 야, 제국 시절 때도 국민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 그냥 술단이 잘 살았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국민이 그대로야. 그리고 거기를 살짝 뒷받침하는 행동들도 했어요. 지금 수단에서 튀르키예 군사 기지가 있고 리비아는 아랍의 봄 이후로부터 좀 살짝 개판됐잖아요. 네. 에르도안이 거기서 다시 좀 약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엔 그래 봐봐 오스만 제국 부활하고 있어. 리비아에서 우리의 꼭두각시 정부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수단에서도 우리의 말이 들린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에르도안을 밀어줘야 돼. 에르도안이 그러려고 그리스랑 전쟁까지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공화국 시절 때는 정교심 있는 사람들이 큰 억압을 당했어요. 내 엄마가 히잡을 쓴 분이라면 그 예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 나라의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인데 왜 히잡을 쓴 여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단합하고 억압하고 그러냐. 역시 이 뭐 세속주의니 뭐 무슨 민주주의니 이 서양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럼 반세속주의 정책을 펼칠 때마다 인기가 좀 많아지겠네요. 공화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반종교적인 개혁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진행되고 거길로부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에르도안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포퓰리즘 공약 같은 거 많이 냈나요?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보험 제도를 보면 거의 사회주의급이거든요. 튀르키예 국민 누구라면 그 직장이 있든 말든 간에 병원들에서 치료를 공짜로 받아요. 복지를 너무 세게 뿌렸어요. 이제 이거는 보이는 복지, 보이는 포퓰리즘이고. 네. 근데 또 이제 SNS에 올라갔던 영상들을 보면 어둠의 포퓰리즘 어둠한 포퓰리즘보다는 따로 있군요. 신나는 포퓰리즘이죠. 아, 네네. 이제 유세 운동하러 나가잖아요. 네네. 이제 사람들 나와요. 오. 그렇죠, 그렇죠. 뭐. 표를 보자. 사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선불인데 선불이야. 그 선불 사람이- 개념이긴 한. 그 사람이 투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도 돈 받았으니까 그래도 네. 할 확률이 조금 네. 더 높아요. 그 시리아 난민이 있잖아요.
그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대선 공약에 좀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난민이 왜냐면 자기 결과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르도안이 자기 유권자들한테 여러분 받아들였고. 이슬람에서는 형제가 형제니까 받아들여야 돼. 예, 그거 아니야? 이슬람 저기 시절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에르도안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안 먹혀요. 그러면 이제 받아놓고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반대 정책을 그래서 이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분들이 형제이니까 받아줬지만 영원히 재울 생각이 없고 우리 지금 시리아 안에서 지금 아파트들을 만들고 있고 아파트들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시 시리아로 보내- 보내서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인기가 많아져. 이제 좀 약간 보면 그 되네. 빠지고 있었던 그 투표의 일부를 회복했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용해보네요. 이용의 수단 방법 가리진 않습니다. 전 세계가 예의주시 중인데 다른 국가들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은 하나의 뚜렷한 외교가 있어서 그 외교를 따라가는 거 아니고 러시아랑 가다가 너무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그냥 줄다리기 하는 때려치고 거죠. 이쪽으로 가고 예. 미국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디서 또 세게 뺨을 치려고 하는 거를 눈치채면 바로 반대쪽으로 그쪽에- 예. 가고. 예를 들어 이제 스웨덴이 제일 뚜렷한 사례인데 그렇죠. 나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스웨덴은 나토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네네. 에르도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러시아랑 사이가 좋아요. 스웨덴은 오케이라고 하면 러시아가 기분 나빠지겠죠. 그래서 에르도안이 끝까지 버텼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버텼는데 Bizlere verilen taahhütler bellidir. Biz 그냥 미국이 협박을 하니까 러시아한테 배신을 때리고 스웨덴의 가입을 찬성한 거예요. 그러면 튀르키예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이 질문이 사실은 너무나 복잡한 질문인데 일부 사람들 자신이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구는 유럽에서 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랑 더 친밀한 관계가 있죠. 역사를 보면 아시아 기록이 없어요. 뭐 무슨 아시아 국가라 뭘 하진 않았어요. 근데 터키라는 거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고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자기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유럽을 뺄 수가 없지만 근데 최근에 와서 아시아화가 됐다. 그 튀르키예가 EU에 계속 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에르도안 시기 이전에 있었던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신이 유럽으로 생각해요. 오스만 제국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유럽 국가들은 싸우지만 우리는 유럽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EU가 생겼는데 거의 적이 신청자예요. 네. 아직도 gaip 안 됐지만 아직은 계속 승인 안 나고 네,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입 신청서를 올렸어요. 그렇죠. Biz de bu gelişmeler karşısında değerlendirmelerimizi yaparız ve bu değerlendirmelerden sonra da Avrupa Birliği ile gerekirse yolları ayırabiliriz. 지금 서구에서 튀르키예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탄불이 지정학적으로 꿀발 그 금수저 도시이거든요. 딱 완전 예. 그래서 러시아도 미국도 에르도안을 싫어해도 이스탄불 때문에 필요하죠. 에르도안이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야 관계, 돼요. 외교는 어느 정도 계속 해야 되네요. 근데 특히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시리아 내전이에요.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 내전이 에르도안 없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라크처럼 지금 이라크의 지금 중앙 정부는 이란 편인데 북쪽에 미국의 말을 듣는 자치국에 있거든요. 시리아에서도 똑같은 걸 하려면 튀르키예가 필요해요. 네.
소양 입장에서도 이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안 오려면 필요해요. 튀르키예가 필요해요. 미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저 멀리 시리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 튀르키예가 필요해요. 네, 오늘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계속 지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 한국에서 유명한 트로트가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꿨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나. 좋습니다. 자, 트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한 줄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동안 튀르키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워가는 느낌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